용어에 정리하면서 그게 다 같이 나옵니다. 이 수학 가나형과 AB형인데 지금 AB형이란 말을 쓰는데 전에는 가나형이란 말을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형은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 AB형은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 잘못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현재 지금 AB 가나형으로 쓰고 있고 옛날에는 AB형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형이 가가 이과, 나는 이제 문과가 이제 보고 있고요. 보통 옛날에 A형이 문과 애들이 많이 봤어요. B형이 이제 이과 애들이 많이 봤는데 여기 이제 가나 AB형을 왜 왔다 갔다 하냐면 가나는 이제 계열별로 봐요. 배우는 게 달라요. 가형하고 나형 배우는 게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인 뭐 확통 정도는 공통으로 가지만 나머지 게 이제 배우는 게 좀 달라요. AB형은 수준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준별. 그래서 A형이 좀 쉽고 B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형을 이제 이과 애들이 주로 했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재수 종합반이나 이런 데 가면 문과를 A를 붙여요. 뭐 HA반 이런 식으로 SA반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이과에 B를 붙여요. 그러니까 HB1, HB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현재로서는 가나형만 쓰기 때문에 A병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이제 글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학 통합되고 문이과 없어지니까 뭐 없겠죠. 이제 가나형도 사용 안 하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수학 고 이런 말은 나왔던 거고 가나형은 이제 2022 정도부터 수능부터는 가나형 법칙 수학은 이제 통합으로 가게 되니까 이 말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평가, 절대평가. 아까 보셨던 표준 점수 다 상대평가예요. 그죠? 국어, 수학, 탐구 전부 다 이제 정해져 있죠. 몇 점 이상으로 되는 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그 본 모집단, 응시 집단에서부터 평균을 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게 되죠. 그때 가서. 그죠?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몇 점 이상은 1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 절대평가는 점수가 정해져 있죠. 이게 뭐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10점 이상 3등급. 현재 지금 중학교가 이제 그 절대평가를 하고 있죠. A, B, C, D, E 이렇게 딱 이제 주고 있죠. 주고 있는데 이제 절대평가가 이제 수능에서도 한국사하고 현재 영어가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요건 이제 확대되는 거로 갈 뜻으로 보이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두 과목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점수를 정해놓고 아예 그 맞추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일장이 다 있어요. 일장이 다 있는데 절대평가로 가게 돼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1등급이 아예 다 사라져버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난이도 맞추는 게 상당히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상대평가로 가자니 너무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몇 점 차이에 0점 몇 점 차이에서 이게 또 순위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어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1, 2가 있어요. 사회탐구는 이제 9과목이 있는데 여기는 1, 2가 없고 과목별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사회문화,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경제, 법과 정치 이런 과목이 전부 다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게 전부 다 사탐에 해당되고요. 과탐은 물화, 생지 4과목인데 여기 2가 다 각각 있어서 8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1, 2로 나뉘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뭐 과학선생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학원 또 일을 저도 이제 93년도부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딴 일 안 하고 계속 제 과목 영어인 제 과목 말고도 많은 과목에 대한 걸 이제 정보를 제가 갖고 있고 또 주워 들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탐구는 1, 2가 다른 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 1, 화 2는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과목이. 화 1 잘한다, 화 2 잘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전혀 다른 과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물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물투, 화투는 전국적으로 보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수능에서조차 한 3,000명 정도 이하입니다. 그 많은 수험생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적을수록 이 표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하나 틀리면 팍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입시도 계속 이제 개편이 앞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마 난이도는 달라져서 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는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이후로는 조금 변동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직업 탐구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이 기억나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업, 공업, 농업, 수산업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상업하고 공업만
도시에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 과목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직업 탐구 영역이다. 요새 이제 제목을 이제 좀 바꿔서 나가게 되죠. 요거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직업 탐구, 직탐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죠. 요것도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청, 평가원, 사설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의 종류를 말씀드린 거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고2 때까지는 볼 일이 없습니다. 고3 올라가서야 6월, 9월 수능 이렇게 세 번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평가원 모의고사는 고2까지는 출제를 하지 않고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각 학년별로 매달 있습니다. 거의. 근데 이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돼요. 이렇게 보통 학생들은 보게 돼요. 서울교육청 거, 뭐 경기교육청, 인천, 부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보는데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연간 보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달 보지는 못할 거고요. 어쨌든 보통 3월 달에 보통 한 번 보게 되고 그때 뭐 서울교육청 거 주로 볼 텐데요. 그때 뭐 경기교육청 그에 한 번 또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거가 모의고사 따로가 있고요. 평가원 거 따로 있고 사설 모의고사 이제 저희 뭐 이투스를 비롯해서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회사 N본부라든가 뭐 이런 데 거도 있고 D 본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설 모의고사는 그냥 그 시간 연습 정도 점수하고 그 등급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응시는 굉장히 적어요. 사설 모의고사는 매달 다 똑같이 있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제 다른데 뭐 학교에서는 별로 선택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선택하는 인원이 최고 많이 봐야 뭐 2만 명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점수랑 표준 점수랑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틀리고 있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 있다던가 편중되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이정표로 이제 사용을 해야지 이걸 갖고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없네라고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 매달 진행을 시킴으로써 이제 그 자기가 시간 안배 또는 이제 연습 하루 종일 자기가 지구력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중에서 어느 것도 다 대학교 갈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평가원의 수능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의 수능만이 오로지 대학교 갈 때 활용되고요. 6월 9평 모의고사도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역시 대학교 갈 때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혀 일체 어떠한 모의고사도 가끔 제가 이제 기숙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예비고 윈터 뭐 썸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비고1 이제 중3이죠 학생이 초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거 대학교 갈 때 활용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오로지 수능만 대학교 갈 때 활용된다. 딱 한 번. 그 외 거는 일체 대학교에서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점수 내놓으세요. 뭐 이런 거 묻지도 않고요. 출제하라, 제출하는 거 이제 뭐야 그 성적을 기록하는 것도 없고요. 일체 없습니다. 학교에서 기록하는 것도 번외로 별도로 따로 수능 성적표,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는 따로 나오게 되고요. 보통 이제 요건 이제 기억하세요. 1학년, 2학년 때도 애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라는 말씀을 학교에 가면 하실 거예요. 또 듣게 되실 텐데 그때 1학년, 2학년 무슨 수능을 봐 아직 안 봤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모의고사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애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네 이런 얘기는 수능형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요건 아셔야 될 거예요.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죠. 두 개 다 잘 나온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두 개 다 뭐 안 나온 학생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한쪽이 높고 이렇게 돼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어느 쪽을 잘하는 게 대학까지 유리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딱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내신보다는 수능 모의고사 잘 본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아한 거로서는 그런데 물론 전략은 다르죠. 내신은 훨씬 좋다. 수험수 안 나온다면 학생부 종합이나 뭐 다른 걸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능을 잘 보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내신 하지 말고 응? 너 수능 공부 모의고사 열심히 해. 이것도 아니에요. 균형 잡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내신 기간 내신 공부 열심히 한다던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 왜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를 해가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학생에게 유리하고 나중에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어느 한쪽만 집중한다는 거, 어느 한쪽 올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썩 좋은 점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모의성적표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까 학생이 그 1312가 나왔었죠. B 학생의 경우 그 학생이 수학 공부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면 더 안 나왔겠죠. 그 학생 수학을 좀 못하긴 했었겠죠. 안 했으면 오류등급 나왔어. 그러면 물 건너 간 거죠. 그러니까 오류등 이상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라 하지라도 그걸 다 포기하고 안 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나중에 절대 안 되고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상당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신 학생들과 부모님들 절대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영양가 있게 영양가 음식 먹듯이 골고루 공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